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종아리를 주물러라입니다. 저자는 마키 다카코, 출판사는 나라원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의 종아리는 어떤 상태일까? 먼저 자신의 종아리를 손으로 만져봅시다. 감촉이 어떤가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밤에 잠도 잘 자는 사람의 종아리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탄력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종아리가 손바닥보다 차갑다. 탄력이 없이 흐물흐물하다. 딱딱하게 굳어있다. 빵빵하게 부어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흔적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몸 어딘가에 이상이 있거나 심적으로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종아리 전체를 1분 정도 문질러 봅시다. 곧바로 발끝이 따뜻해지고 등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아리를 주무르기만 해도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고 몸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아리 근육의 기능 덕분에 혈액이 온몸을 원활하게 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중력으로 인해 약 70%가 하체에 집중됩니다. 종아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혈액을 받아 중력을 거슬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쉼없이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펌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근육기관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심장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종아리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은 다리에 고여 더 이상 위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우리 몸을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리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나 자동차의 좁은 좌석에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혈류가 정체되어 무릎 안쪽 등에 정맥에 작은 핏덩어리 혈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이 핏덩어리가 폐로 솟구쳐 혈관을 막아버리는 그 병이 바로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죠. 실제로 초음파를 이용한 실험의 결과 의자에 앉은 지 30분 후 종아리 상부의 혈류 속도가 앉기 전에 비해서 자그마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항공사에서는 종아리를 자극하면 혈류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장시간 비행할 때는 무릎에서부터 아래까지 스트레칭을 꼭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아리가 약해졌을 때 발생하는 폐해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에서나 회사에서 한 자세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쉽게 피로하게 되며 냉방시설에 자주 노출되는 등 냉증에 걸리기 쉬운 생활을 지속하면 종아리 근육의 기능은 더더욱 떨어집니다. 그럴 때 혈전이 쉽게 생기게 되고 혈관 기능도 쇠퇴해서
뇌경색이나 심장병 같은 무서운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아리를 매일 정성껏 마사지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만 해도 자율신경이 원활하게 조절되고 면역력도 한층 높아집니다. 만병을 막아주는 장수 마사지. 종아리 마사지 요법을 발견한 것은 외과 의사인 이시카와 요이치 박사입니다. 그는 30년 전 링거액이 잘 흡수되지 않은 환자가 있었는데 종아리가 이상하게 차디차서 마사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종아리가 따뜻해지면서 정맥 주사가 잘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 혈류를 개선하면 모든 질병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길로 메스를 내려놓고 종아리 마사지 요법으로 오직 한 길을 걸으며 많은 치료 실적을 남겼습니다. 내가 원장을 맡고 있는 심신건강당에서는 8년 전부터 이 박사님에게 직접 전수받은 종아리 마사지를 시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냉증과 변비가 사라지고 오랜 세월 알아온 허리 통증이 시술 2회 만에 사라졌으며 암 종양 수치가 내려가고 살이 빠지며 피부에 윤기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투정이 심하던 아기가 마사지 2분 만에 새근새근 잠든 예도 있습니다. 이처럼 종아리 펌프는 참으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아리 마사지의 포인트 1.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낸다는 그 느낌으로 반드시 아킬레스 건부터 무릎 안쪽을 향해 주무릅니다. 2. 마사지를 할 때는 복식 호흡을 합니다. 배를 집어넣으면서 숨을 내쉴 때 손가락으로 누르고 손가락에 힘을 빼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느긋하게 합니다. 3. 약간 아프지만 기분 좋을 강도로 주무릅니다. 종아리가 굳어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너무 힘줘서 주무르지 말고 가볍게 문지르는 정도로 시작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근육의 긴장이 풀어져 효과가 더 좋습니다. 4. 목욕을 마친 후나 종아리가 따뜻해졌을 때 하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루에 몇 번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아프거나 고통스러우면 억지로 하지 말고 바로 멈춰야 합니다. 5. 마사지를 하면 땀이나 소변이 잘 배출되기 때문에 마사지 전후에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종아리 강습회에서 최고 혈압이 160 이상의 고혈압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분간을 마사지했는데 그중 8명의 혈압 수치가 평균 10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두 종아리를 단 1분만 주물렀는데도 절반 이상의 혈압이 약간씩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병이던 어깨 결림이
한결 편안해졌다. 오랜만에 푹 잘 수가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쾌변을 했다 등의 좋은 효과를 체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성격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두운 표정의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던 사람도 종아리 마사지를 받고 나면 다른 사람처럼 밝은 얼굴로 바뀌는 예를 많이 보았습니다. 마사지를 한 것은 종아리인데 팔에 꽂은 링거액이 잘 흡수되고 안색까지 좋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신의 혈류가 그만큼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링거액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마도 몸속의 혈액이 잘 흐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종아리 마사지는 질병의 극복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체에는 혈액의 7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종아리는 정강이 안쪽에 있는 볼록한 부분입니다. 비복근과 넙치근 등 다리와 발가락을 움직이기 위한 근육들이 뒤집어진 하트 형태로 모여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활발하게 수축해서 하체로 내려오는 혈액을 꾸준히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며 상체의 혈류는 심장이, 하체의 혈류는 종아리가 맞는다고 할 만큼 중요한 근육 기관입니다. 종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뿐입니다. 개나 고양이, 원숭이도 종아리가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원숭이도 모두 네 다리로 걷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두 다리로 걷기 때문에 시야가 넓고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문명을 발달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인력의 법칙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혈액을 중력을 거슬러 어떻게 심장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전신을 돌아 정맥을 타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심장에는 혈액을 회수하는 힘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체에는 항상 전신의 70%의 혈액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심장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무릎 아래 근육이 펌프처럼 움직임으로써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밀킹 액션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걸을 때 종아리 근육을 잘 살펴보면 부풀었다 가늘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아리에 돌고 있는 동맥 주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마치 우유를 짜는 것처럼 활동을 함으로써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고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밀킹 액션이라고 합니다. 걸으면 밀킹 액션은 특히 더 활성화됩니다. 정맥 안에는 약 5cm 사이로 혈류의 역류를 막기 위한
판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밀어올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두말할 필요 없이 무릎 아래쪽, 바로 종아리에서 나옵니다. 노화, 운동 부족, 운동 과다, 과로, 스트레스, 이러한 이유들로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이 쇠퇴하면 혈액이 정체되고 몸이 차가워지며 노폐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관 안에 쌓이게 됩니다. 쥐가 잘 나는 것은 건강이 좋지 않은 증거입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종아리나 발바닥에 갑자기 쥐가 났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몸에 이상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쥐가 나는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대개는 근육 피로로 쌓인 젖산, 급격한 운동, 과다한 스트레스, 수분과 미네랄 부족 등, 그리고 과음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쥐가 잘 난다면 혹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리를 하고 있지 않은지, 무절제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과 동맥경화, 주간판 탈출증, 간경변, 정맥류 등의 질병과 심장병, 고혈압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쥐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자주 쥐가 나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내과나 정형외과에서 진찰을 받아 봐야 합니다. 종아리의 힘으로 치매 증상을 극복하다. 일본에는 107세라는 기록적인 장수로 방송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100세를 넘어서도 건강한 모습은 일본인들의 이상적인 노후의 표본이자 장수 사회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계에서 각광을 받기 전 90대 때였습니다. 자매 중 언니인 나리타 킨 할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발음이 어눌해지고 숫자 1에서 10까지도 잘 세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앞장서서 알아본 결과 종아리 마사지가 혈류를 좋게 하고 치매 증상을 예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매일 종아리를 자극하여 치매에 걸리지 않고 초장수를 누렸다는 에피소드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종아리 마사지를 시작하고 나서 성격도 달라져서 긍정적이고 의욕적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90세부터라도 젊음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녀의 윤기나는 피부와 하하하 하고 활기차게 웃던 그 웃음소리 뒤에는 건강한 종아리의 힘이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체험담입니다. 3주 만에 피부가 좋아지고 얼굴도 작아지는 뿌띠 성형 효과를 보았다. 저는 20대 여성인데 그동안 피부가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건조한 데다 습진도 있고 뾰루지도 잘 나는 편이었습니다. 더구나 얼굴도 잘 부어서 커 보이기까지 하니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TV에서 종아리 마사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저도 반신욕을 하면서 처음 종아리 마사지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는 반신욕을 할 때 페트병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서 마셨습니다. 꿀꺽꿀꺽 마신다기보다는 물을 입에 머금고 몸을 촉촉하게 해서 마신다는 느낌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수분이 몸속으로 서서히 스미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후 그렇게 거칠었던 피부가 하루하루 눈에 보일 만큼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3주 만에 직장 동료들에게 피부가 예뻐졌네? 애인 생겼어?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붓기도 가라앉으니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까지 생겼습니다. 얼굴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마치 뿌띠 성형을 한 효과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해도 조금은 믿을 수 없는 기적의 미용법입니다. 냉증을 개선시키는 마사지법. 사실 나도 몸이 냉한 체질이어서 일이 바쁜 나머지 종아리 마사지를 게을리하면 특히 발목 주변이 차가워지는데 이런 현상이 꽤 끈질겨서 보통 수단으로는 잘낫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나는 작정하고 종아리 마사지를 해봤습니다. 가만히 만져보니 근육이 뭉친 것처럼 멍울이 만져졌습니다. 그 부분이 냉증의 원흉이라고 생각하고 좌우 1시간씩 총 2시간에 걸쳐 종아리 안쪽 깊숙이까지 계속 눌렀습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면 조직세포가 상하기 때문에 약간 아프지만 기분 좋은 정도의 강도를 유지했습니다. 첫날에는 2시간, 2일째는 1시간에 걸쳐 주물러도 특별한 효과를 느낄 수 없었죠.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왼쪽 다리를 15분 정도 마사지 했을 때 멍울이 단숨에 눈 녹듯 풀리더니 발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됐어하고 크게 소리 지를 만큼 기뻤습니다. 그로부터 매일 왼쪽 다리를 5분씩 총 10분 동안 집중해서 정성껏 주물렀더니 다리가 더 이상 차가워지지 않았습니다. 냉증이 별로 심하지 않는 사람은 마사지한 첫날부터 따뜻해지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냉증을 예방하는 생활 방식. 종아리 마사지와 더불어 생활 습관을 조금씩만 신경 쓰면 냉증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호흡을 깊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들이죠. 스트레스가 많고 바쁜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호흡이 얕아지기 쉽습니다. 복식 호흡을 할 때 가능한 한 숨을 충분히 내쉬는 것에 의식을 집중하면 자율신경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몸속 기능을 원활하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신경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면 혈액순환과 체온 조절이 원활해지고 냉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도 중요합니다. 평소 자신도 모르게 등을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몸이 삐뚤어져 있으면 혈액이 이곳저곳에서 정체되고 결국 내장 기능과 근력도 저하되어 냉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등을 구부리는 것만으로 의욕이 없어 보이고 어두워 보이며 늙어 보이는 등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됩니다. 앉거나 설 때는 물론 전철안이나 사무실에서 앉아있을 때도 등을 바르게 펴도록 합시다. 배에 의식을 집중해서 상체를 세우는데 좌우 견갑골도 뒤로 균형 있게 당겨주면 완벽합니다. 이때는 어깨를 들지 말고 아래쪽으로 누르듯 내리면 몸 라인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무심코 다리를 꼬는 자세도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다리는 혈류가 정체되기 쉽기 때문에 다리를 꼬으면 부종의 원인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꼬고 앉았다면 그 상태에서 위로 올린 다리를 상하로 움직여서 아래쪽 다리에 문질러 주는 것도 좋은 마사지법입니다. 까치발 서기, 까치발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이런 종아리 근육을 쓰는 운동은 종아리 펌프를 활성화해줍니다. 발목 근육을 잘 신축시켜주면 종아리 근육에도 그 자극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혈액을 공급하는 밀킹 액션을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가능한 한 까치발로 서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계단을 내려가기만 해도 발목이 신축되기 때문에 적어도 계단을 내려갈 때는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힘들지 않게 계속할 수 있는 규칙을 스스로 정해둡시다. 이처럼 매일 사소한 부분만 신경 써도 냉증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다리가 잘 붙는 사람은 혈전이 잘 생길 수 있는 체질입니다. 이제는 현대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암 못지않게 뇌경색과 심근경색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4시간 내내 컴퓨터와 마주 앉아 일하는 직업이나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긴 사람은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전문 기관의 측정에 따르면 사람이 서 있을 때 다리 혈관에는 1초 동안 약 12cm의 속도로 혈액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앉아있으면 1초 동안 약 5cm의 속도로 그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앉은 자세에서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펌프 작용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정제되고 흐름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이때 종아리를 가볍게 주물러 주기만 해도 혈액의 흐름이 훨씬 더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앉은 자세에서도 종아리를 정성껏 주물러주고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은 일어서서 발목을 돌려줘야 합니다. 까치발 서기를 하면 종아리 근육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따뜻한 물이 혈액을 촉촉하게 만든다. 혈전이 생기는 또 하나의 원인은 수분 부족입니다. 왜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 특히 비행기 안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공기가 건조해서 1시간에 80ml에 가까운 수분이 우리 몸에서 증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량은 성인이 하루 1.8리터라고 합니다. 12시간 비행할 경우 그 절반 이상이 해당되는 약 1리터가 손실됩니다.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다리에 정체된 혈액은 점성을 떼어서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고 혈전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몸이 잘 붓는 편이라고 해서 물을 잘 마시지 않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혈류가 나빠지고 노폐물도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수록 더 붓거나 혈전이 발생할 위험도 급격히 높아집니다. 반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혈전이 생길 염려도 줄어듭니다. 다만 커피나 차 등 카페인 음료와 알코올에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탈수 증상을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물은 몸을 더욱더 차게 하므로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내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페트병이나 물통에 넣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며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컵으로 마시는 경우에도 2, 3분에 걸쳐 조금씩 몸에 흘러넣듯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끝이 차거나 저려지면 특히 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혈전 체질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기준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앞에서 말한 다리 부종입니다. 흐르지 못하고 쌓인 혈액이 멈추면 경직되어 혈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종아리를 초음파로 들여다보았을 때 혈관 속이 하얗게 흐려 보인다면 그것은 혈류가 정체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최근 들어 다리로 향하는 동맥과 종아리 동맥이 막히는 동맥경화가 늘고 있습니다. 기초질환으로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증상이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증세는 발끝이 저리거나 이상하게 차가워진 느낌이 듭니다. 2단계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걸으면 근육 통증이나 쥐가 나서 걸을 수 없게 되고 쉬고 나면 또다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걸을 때 종아리나 허벅지, 엉덩이가 자주 아파서 병원에 가면 서해부 쪽, 즉 팬티 라인의 혈관이 막혀 있거나 좁아져 있다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쉬고 있을 때나 밤에 자고 있을 때 종아리 등에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더 진행되면 혈행이 악화된 발끝 부분에 궤양이 생기며 더 심하게 악화되면 발끝이 괴사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종아리를 주물러라입니다. 저자는 마키 다카코, 출판사는 나라원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의 종아리는 어떤 상태일까? 먼저 자신의 종아리를 손으로 만져봅시다. 감촉이 어떤가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밤에 잠도 잘 자는 사람의 종아리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탄력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종아리가 손바닥보다 차갑다. 탄력이 없이 흐물흐물하다. 딱딱하게 굳어있다. 빵빵하게 부어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흔적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몸 어딘가에 이상이 있거나 심적으로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종아리 전체를 1분 정도 문질러 봅시다. 곧바로 발끝이 따뜻해지고 등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아리를 주무르기만 해도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고 몸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아리 근육의 기능 덕분에 혈액이 온몸을 원활하게 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중력으로 인해 약 70%가 하체에 집중됩니다. 종아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혈액을 받아 중력을 거슬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쉼없이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펌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근육기관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심장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종아리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은 다리에 고여 더 이상 위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우리 몸을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리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나 자동차의 좁은 좌석에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혈류가 정체되어 무릎 안쪽 등에 정맥에 작은 핏덩어리 혈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이 핏덩어리가 폐로 솟구쳐 혈관을 막아버리는 그 병이 바로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죠. 실제로 초음파를 이용한 실험의 결과 의자에 앉은 지 30분 후 종아리 상부의 혈류 속도가 앉기 전에 비해서 자그마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항공사에서는 종아리를 자극하면 혈류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장시간 비행할 때는 무릎에서부터 아래까지 스트레칭을 꼭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아리가 약해졌을 때 발생하는 폐해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에서나 회사에서 한 자세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쉽게 피로하게 되며 냉방시설에 자주 노출되는 등 냉증에 걸리기 쉬운 생활을 지속하면 종아리 근육의 기능은 더더욱 떨어집니다. 그럴 때 혈전이 쉽게 생기게 되고 혈관 기능도 쇠퇴해서 뇌경색이나 심장병 같은 무서운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아리를 매일 정성껏 마사지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만 해도 자율신경이 원활하게 조절되고 면역력도 한층 높아집니다. 만병을 막아주는 장수 마사지. 종아리 마사지 요법을 발견한 것은 외과 의사인 이시카와 요이치 박사입니다. 그는 30년 전 링거액이 잘 흡수되지 않은 환자가 있었는데
종아리가 이상하게 차디차서 마사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종아리가 따뜻해지면서 정맥 주사가 잘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 혈류를 개선하면 모든 질병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길로 메스를 내려놓고 종아리 마사지 요법으로 오직 한 길을 걸으며 많은 치료 실적을 남겼습니다. 내가 원장을 맡고 있는 심신건강당에서는 8년 전부터 이 박사님에게 직접 전수받은 종아리 마사지를 시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냉증과 변비가 사라지고 오랜 세월 알아온 허리 통증이 시술 2회 만에 사라졌으며 암 종양 수치가 내려가고 살이 빠지며 피부에 윤기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투정이 심하던 아기가 마사지 2분 만에 새근새근 잠든 예도 있습니다. 이처럼 종아리 펌프는 참으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아리 마사지의 포인트 1.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낸다는 그 느낌으로 반드시 아킬레스 건부터 무릎 안쪽을 향해 주무릅니다. 2. 마사지를 할 때는 복식 호흡을 합니다. 배를 집어넣으면서 숨을 내쉴 때 손가락으로 누르고 손가락에 힘을 빼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느긋하게 합니다. 3. 약간 아프지만 기분 좋을 강도로 주무릅니다. 종아리가 굳어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너무 힘줘서 주무르지 말고 가볍게 문지르는 정도로 시작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근육의 긴장이 풀어져 효과가 더 좋습니다. 4. 목욕을 마친 후나 종아리가 따뜻해졌을 때 하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루에 몇 번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아프거나 고통스러우면 억지로 하지 말고 바로 멈춰야 합니다. 5. 마사지를 하면 땀이나 소변이 잘 배출되기 때문에 마사지 전후에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종아리 강습회에서 최고 혈압이 160 이상의 고혈압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분간을 마사지했는데 그중 8명의 혈압 수치가 평균 10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두 종아리를 단 1분만 주물렀는데도 절반 이상의 혈압이 약간씩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병이던 어깨 결림이 한결 편안해졌다. 오랜만에 푹 잘 수가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쾌변을 했다 등의 좋은 효과를 체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성격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두운 표정의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던 사람도 종아리 마사지를 받고 나면 다른 사람처럼 밝은 얼굴로 바뀌는 예를 많이 보았습니다. 마사지를 한 것은 종아리인데 팔에 꽂은 링거액이 잘 흡수되고 안색까지 좋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신의 혈류가
그만큼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링거액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마도 몸속의 혈액이 잘 흐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종아리 마사지는 질병의 극복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체에는 혈액의 7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종아리는 정강이 안쪽에 있는 볼록한 부분입니다. 비복근과 넙치근 등 다리와 발가락을 움직이기 위한 근육들이 뒤집어진 하트 형태로 모여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활발하게 수축해서 하체로 내려오는 혈액을 꾸준히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며 상체의 혈류는 심장이, 하체의 혈류는 종아리가 맞는다고 할 만큼 중요한 근육 기관입니다. 종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뿐입니다. 개나 고양이, 원숭이도 종아리가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원숭이도 모두 네 다리로 걷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두 다리로 걷기 때문에 시야가 넓고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문명을 발달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인력의 법칙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혈액을 중력을 거슬러 어떻게 심장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전신을 돌아 정맥을 타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심장에는 혈액을 회수하는 힘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체에는 항상 전신의 70%의 혈액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심장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무릎 아래 근육이 펌프처럼 움직임으로써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밀킹 액션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걸을 때 종아리 근육을 잘 살펴보면 부풀었다 가늘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아리에 돌고 있는 동맥 주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마치 우유를 짜는 것처럼 활동을 함으로써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고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밀킹 액션이라고 합니다. 걸으면 밀킹 액션은 특히 더 활성화됩니다. 정맥 안에는 약 5cm 사이로 혈류의 역류를 막기 위한 판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밀어올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두말할 필요 없이 무릎 아래쪽, 바로 종아리에서 나옵니다. 노화, 운동 부족, 운동 과다, 과로, 스트레스, 이러한 이유들로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이 쇠퇴하면 혈액이 정체되고 몸이 차가워지며 노폐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관 안에 쌓이게 됩니다. 쥐가 잘 나는 것은 건강이 좋지 않은 증거입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종아리나 발바닥에 갑자기 쥐가 났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몸에 이상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쥐가 나는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대개는 근육 피로로 쌓인 젖산, 급격한 운동, 과다한 스트레스, 수분과 미네랄 부족 등, 그리고 과음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쥐가 잘 난다면 혹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리를 하고 있지 않은지, 무절제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과 동맥경화, 주간판 탈출증, 간경변, 정맥류 등의 질병과 심장병, 고혈압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쥐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자주 쥐가 나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내과나 정형외과에서 진찰을 받아 봐야 합니다. 종아리의 힘으로 치매 증상을 극복하다. 일본에는 107세라는 기록적인 장수로 방송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100세를 넘어서도 건강한 모습은 일본인들의 이상적인 노후의 표본이자 장수 사회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계에서 각광을 받기 전 90대 때였습니다. 자매 중 언니인 나리타 킨 할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발음이 어눌해지고 숫자 1에서 10까지도 잘 세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앞장서서 알아본 결과 종아리 마사지가 혈류를 좋게 하고 치매 증상을 예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매일 종아리를 자극하여 치매에 걸리지 않고 초장수를 누렸다는 에피소드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종아리 마사지를 시작하고 나서 성격도 달라져서 긍정적이고 의욕적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90세부터라도 젊음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녀의 윤기나는 피부와 하하하 하고 활기차게 웃던 그 웃음소리 뒤에는 건강한 종아리의 힘이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체험담입니다. 3주 만에 피부가 좋아지고 얼굴도 작아지는 뿌띠 성형 효과를 보았다. 저는 20대 여성인데 그동안 피부가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건조한 데다 습진도 있고 뾰루지도 잘 나는 편이었습니다. 더구나 얼굴도 잘 부어서 커 보이기까지 하니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TV에서 종아리 마사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저도 반신욕을 하면서 처음 종아리 마사지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는 반신욕을 할 때 페트병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서 마셨습니다. 꿀꺽꿀꺽 마신다기보다는 물을 입에 머금고 몸을 촉촉하게 해서 마신다는 느낌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수분이 몸속으로 서서히 스미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후 그렇게 거칠었던 피부가 하루하루 눈에 보일 만큼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3주 만에 직장 동료들에게 피부가 예뻐졌네,
애인 생겼어?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붓기도 가라앉으니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까지 생겼습니다. 얼굴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마치 뿌띠 성형을 한 효과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해도 조금은 믿을 수 없는 기적의 미용법입니다. 냉증을 개선시키는 마사지법. 사실 나도 몸이 냉한 체질이어서 일이 바쁜 나머지 종아리 마사지를 게을리 하면 특히 발목 주변이 차가워지던데 이런 현상이 꽤 끈질겨서 보통 수단으로는 잘낫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나는 작정하고 종아리 마사지를 해봤습니다. 가만히 만져보니 근육이 뭉친 것처럼 멍울이 만져졌습니다. 그 부분이 냉증의 원흉이라고 생각하고 좌우 1시간씩 총 2시간에 걸쳐 종아리 안쪽 깊숙이까지 계속 눌렀습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면 조직세포가 상하기 때문에 약간 아프지만 기분 좋은 정도의 강도를 유지했습니다. 첫날에는 2시간, 2일째는 1시간에 걸쳐 주물러도 특별한 효과를 느낄 수 없었죠.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왼쪽 다리를 15분 정도 마사지 했을 때 멍울이 단숨에 눈 녹듯 풀리더니 발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됐어하고 크게 소리 지를 만큼 기뻤습니다. 그로부터 매일 왼쪽 다리를 5분씩 총 10분 동안 집중해서 정성껏 주물렀더니 다리가 더 이상 차가워지지 않았습니다. 냉증이 별로 심하지 않는 사람은 마사지한 첫날부터 따뜻해지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냉증을 예방하는 생활 방식. 종아리 마사지와 더불어 생활 습관을 조금씩만 신경 쓰면 냉증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호흡을 깊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들이죠. 스트레스가 많고 바쁜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호흡이 얕아지기 쉽습니다. 복식 호흡을 할 때 가능한 한 숨을 충분히 내쉬는 것에 의식을 집중하면 자율신경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몸속 기능을 원활하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신경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면 혈액순환과 체온 조절이 원활해지고 냉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도 중요합니다. 평소 자신도 모르게 등을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몸이 삐뚤어져 있으면 혈액이 이곳저곳에서 정체되고 결국 내장 기능과 근력도 저하되어 냉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등을 구부리는 것만으로 의욕이 없어 보이고 어두워 보이며 늙어 보이는 등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됩니다. 앉거나 설 때는 물론 전철안이나 사무실에서 앉아 있을 때도 등을 바르게 펴도록 합시다. 배에 의식을 집중해서 상체를 세우는데 좌우 견갑골도 뒤로 균형 있게 당겨주면 완벽합니다. 이때는 어깨를 들지 말고 아래쪽으로 누르듯 내리면 몸 라인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무심코 다리를 꼬는 자세도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다리는 혈류가 정체되기 쉽기 때문에 다리를 꼬으면 부종의 원인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꼬고 앉았다면
그 상태에서 위로 올린 다리를 상하로 움직여서 아래쪽 다리에 문질러 주는 것도 좋은 마사지법입니다. 까치발 서기, 까치발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이런 종아리 근육을 쓰는 운동은 종아리 펌프를 활성화해줍니다. 발목 근육을 잘 신축시켜주면 종아리 근육에도 그 자극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혈액을 공급하는 밀킹 액션을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가능한 한 까치발로 서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계단을 내려가기만 해도 발목이 신축되기 때문에 적어도 계단을 내려갈 때는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힘들지 않게 계속할 수 있는 규칙을 스스로 정해둡시다. 이처럼 매일 사소한 부분만 신경 써도 냉증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다리가 잘 붙는 사람은 혈전이 잘 생길 수 있는 체질입니다. 이제는 현대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암 못지않게 뇌경색과 심근경색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4시간 내내 컴퓨터와 마주 앉아 일하는 직업이나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긴 사람은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전문 기관의 측정에 따르면 사람이 서 있을 때 다리 혈관에는 1초 동안 약 12cm의 속도로 혈액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앉아있으면 1초 동안 약 5cm의 속도로 그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앉은 자세에서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펌프 작용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정제되고 흐름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이때 종아리를 가볍게 주물러 주기만 해도 혈액의 흐름이 훨씬 더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앉은 자세에서도 종아리를 정성껏 주물러주고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은 일어서서 발목을 돌려줘야 합니다. 까치발 서기를 하면 종아리 근육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따뜻한 물이 혈액을 촉촉하게 만든다. 혈전이 생기는 또 하나의 원인은 수분 부족입니다. 왜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 특히 비행기 안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공기가 건조해서 1시간에 80ml에 가까운 수분이 우리 몸에서 증발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량은 성인이 하루 1.8리터라고 합니다. 12시간 비행할 경우 그 절반 이상이 해당되는 약 1리터가 손실됩니다.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다리에 정체된 혈액은 점성을 떼어서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고 혈전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몸이 잘 붓는 편이라고 해서 물을 잘 마시지 않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혈류가 나빠지고 노폐물도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수록 더 붓거나 혈전이 발생할 위험도 급격히 높아집니다. 반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혈전이 생길 염려도 줄어듭니다. 다만 커피나 차 등 카페인 음료와 알코올에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탈수 증상을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물은 몸을 더욱더 차게 하므로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내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페트병이나 물통에 넣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며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컵으로 마시는 경우에도 2, 3분에 걸쳐 조금씩 몸에 흘러넣듯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끝이 차거나 저려지면 특히 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혈전 체질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기준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앞에서 말한 다리 부종입니다. 흐르지 못하고 쌓인 혈액이 멈추면 경직되어 혈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종아리를 초음파로 들여다보았을 때 혈관 속이 하얗게 흐려 보인다면 그것은 혈류가 정체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최근 들어 다리로 향하는 동맥과 종아리 동맥이 막히는 동맥경화가 늘고 있습니다. 기초질환으로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증상이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증세는 발끝이 저리거나 이상하게 차가워진 느낌이 듭니다. 2단계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걸으면 근육 통증이나 쥐가 나서 걸을 수 없게 되고 쉬고 나면 또다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걸을 때 종아리나 허벅지, 엉덩이가 자주 아파서 병원에 가면 서해부 쪽, 즉 팬티 라인의 혈관이 막혀 있거나 좁아져 있다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쉬고 있을 때나 밤에 자고 있을 때 종아리 등의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더 진행되면 혈행이 악화된 발끝 부분에 궤양이 생기며 더 심하게 악화되면 발끝이 괴사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